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무가 공무원 회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신유미 세무사라고 하고요. 저희 24년도 구급 지방직 회계학 관련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20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출제했는지 그렇게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문제 한번 훑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모르는 문제는 별로 없었죠. 뭐 어디 출제됐는지 모르는 파트는 거의 없고 예전에 기출됐던 문제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로 조금 무난하게 출제는 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총평에도 기술을 한 것 같은데 질문이 어땠냐면 과거에 우리 뭐 지방직 회계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항목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년도 전체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또는 X2년도 전체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좀 질문을 포괄적으로 냈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었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풀었는데 뭐 하나 놓치면 답이 좀 안 맞는 그런 약간 리스크가 좀 있는 시험이었는데 그런 대비만 충분히 되셨다면 아마 올해는 원하는 점수를 얻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을까라고 어렵진 않다 그죠? 그런 얘기니까요. 아마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원하시는 점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문제 오류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정답이 바뀌거나 이의 제기를 할 만한 문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치르신 점수 그대로 인정이 돼서 아마 바뀌는 정답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요 정도 하고요.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20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설을 충분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뭐예요? 시산표죠. 우리 시산표 만드는 목적은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일치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치하는 게 있고 안 일치하는 게 있으면 그게 당연히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케이스겠죠. 1번 볼게요. 감가상각비 1,000원을 인식하면서 차변에도 1,000원, 대변에도 1,000원이라는 금액을 두 번 썼대요. 왼쪽 오른쪽 금액이 다르지 않죠? 1,000원, 1,000원을 두 번 썼지만 차변, 대변 금액은 일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다. 쓰지 않았으면 틀릴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류는 발견이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3번도 어때요? 차변에 5,000원, 대변에 5,000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3번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4번은 어때요? 한쪽만 틀린 거죠. 그렇죠? 차변에만 현금 증가를 기록하면 차변 쪽 금액은 있지만 대변 쪽 금액은 없으니 대차가 안 맞는다. 이런 건 시산표에서 거를 수 있다라고 했던 거니까 정답은 4번이다. 그렇죠? 요거는 시산표에서 대차의 평형을 확인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난한 문제여서 아마 거의 대부분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체계의 가장 첫 줄이에요. 개념체계는 기준보다 우선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요? 그렇죠? 개념체계는 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를 초반부에 가장 강조했었어요. 그렇죠? 1번이 바로 틀렸는데요. 그리고 2번은 뭐예요? 우리 개념체계 제가 왜 만들었다고 했어요? 도와주려고. 그래서 우리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와주겠대잖아요. 도와주지 뭐. 3번에도 보시면 기준을 재개정하는 데에도 개념체계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재무정보가 유용하려면 뭐 어때야 돼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해야죠. 정답은 1번이다. 요것도 아마 문제 보셨으면 정답은 바로 1번으로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무난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개념체계가 원래 훨씬 더 폭넓은 주제인데 가장 초반부 문제를 내서 고생은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문제는 조금 허무하게 가장 쉬운 문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예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질문입니다. 엑셀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요건 어떤 질문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있는 건 다 가지고 와야 돼요.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거는 다 챙겨와야 된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첫 줄 보실게요. A라는 주식을 12만 원에 샀대요. 근데 뭘 썼대요? 거래수수료. 우리 요거 FVPL은 거래수수료 당기 비용이다. 당기 비용이다 라고 했으니 요건 비용 처리가 돼야 될 항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B라는 주식을 샀는데 FVOCI로 선택했대요. 그러면 우리 9만 원에다가 2,000원 가산하는 거 아시죠? 취득원가를 9만 2천 원으로 하고 2천 원은 비용 처리하지 않는 거니까 요건 수수료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라는 주식이랑 B라는 주식이 공정가치가 변동했어요. A 주식은 12만 원에서 11만 7천 원 됐죠. 그럼 얼마의 평가 손실이 있어요? 3천 원의 평가 손실. 요건 단기 손실로 들어가지만 여기 있는 B라는 주식은 어디로 갑니까? OCI.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OCI는 질문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굳이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정답은 그래서 5,000원도 비용 요것도 손해니까 얼마가 떨어져요? 8,000원이 준다. 정답은 3번이고요. 무던히도 강조했던 취득시 거래 원가, FVPL은 단기 비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가 손실만 답변해서 3,000원 이런 것만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거래 수수료부터 전체적인 회계 처리의 손익 효과를 모두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요건 살짝 헷갈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숫자에 좀 편차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X1년도에 한국이가 미지급한 이자의 기초금액은 19만 원이래요.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미지급 이자라는 T 계정을 한번 그려봐도 좋아요. 자, 미지급 이자는 부채죠. 부채는 기초에 이쪽에 19만 원이라는 값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기말은 얼마라고 했냐면 기말은 16만 원이래요. 그러면 뭐 이쪽이랑 이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있겠죠. 질문이 현금으로 지급해서 미지급 이자가 준 거 여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미지급 이자가 이번에 새로 발생 또는 증가한 금액이 얼마인지 보면 되죠. 요거 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쭉 읽어봤더니 11월 1일에 1년 동안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자는 내년도에 가서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어요. 2달치의 시간의 경과만큼 이자는 발생한 거죠. 아직 안 냈으니까 여기 들어갈 발생액을 구할 단서는 있네요. 요거 하래요. 자, 10만 원에 몇 퍼센트냐면 12%. 항상 이런 식이지. 뒤랑 약분해야 되니까요. 12분의 2죠. 미지급 부분만.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2,000원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풀면 돼요? 이런 거는 뭐 정리되니까 여기가 3만 원이면 32,000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되셨죠? 그래서 미지급이자 2,000원 찾는 게 미션이었네요. 정답은 4번. 조금 생소해 보이는 문제이긴 했는데 미지급 이자의 위치는 우리가 뭐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라는 걸 아시면 충분히 나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저 틀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5번 문제는 어려운 재평가도 아니고 토지 나왔잖아요. 토지. 누가 내신 건지 합격하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준 거예요. 이런 문제의 요지는 뭐예요? 업앤다운. 그쵸? 토지를 1000에서 1200 올릴 때 플러스 200은 재평가 잉여금, 내려갈 땐 200만 원부터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모르겠다도 정답은 1번. 그래서 200만 원을 정리하고 내려가야지. 자, 다음 문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운용표예요. 자, 재정운용표에 뭐 나와요? 수익과 비용. 근데 엄청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틀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1번은 뭐예요? 교환거래는 핑퐁이야, 핑퐁. 국가도 팔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죠. 그게 교환거래예요. 근데 비교환이 뭐예요? 그냥 시간이 경과되거나 해서 돈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조세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앞뒷말이 안 맞아요. 자, 보시면 앞쪽까지는 맞죠. 자, 교환거래는 뭔가 주고 재화나 서비스를 줬어요. 그에 따라서 생긴 반대급부래. 맞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틀렸잖아요. 왜 갑자기 청구권이야? 청구권은 언제 생긴다? 이건 비교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두 개를 그냥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앞쪽은 교환 거래면서 뒤쪽은 비교한 거래를 썼기 때문에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교환 거래는 이게 창출 활동이라는 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일을 다 하고 자, 수익 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교환거래에 따른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수익 활동이 끝나고 금액을 여기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인식한다라는 거니까 앞뒷말에서 차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답은 1번이네요. 2번도 읽어볼까요? 자, 사업 순원가는 어떻게 구했어요? 순자 붙었다는 얘기는 사업에 들어가는 총원가에서 사업 수익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총원가에서 사업 수익을 빼래요. 어휴, 한 얘기가 바로 나네요. 그러면 사업 순원가입니다. 대신 사업에 들어가는 총원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넘겨준 건 더하고 제가 다른 쪽에 보낸 건 빼야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총원가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에서 다른 사업에서 이건 네 몫이야 라고 보냈으면 내가 받고 이건 네 거야 라고 보냈으면 빼고. 맞네요. 그 다음에 수익은 재원 조달의 원천. 이게 지자체죠. 그쵸? 제가 지자체에서 아마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지자체가 수익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건 자체 조달 수익. 지방에 인구가 많고 산업이 잘 되면 그냥 지방에서 그냥 세금 걷어가지고도 민주주의 잘 일으킬 수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이 좀 있어요. 자체 조달 수익으로 충분한 그런 지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간 이전 수익도 있다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체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 간 이전 수익도 있고 그 외에 기타 수익으로 구분한다. 엄청 강조했던 거야. 그쵸? 다음에 4번은 뭐 재정운용 순원가래요. 사업 순원가에다가 관리 운영비, 비배분 비용 더하고 비배분 수익 빼는 거죠. 뭐. 정답은 그래서 1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정보회계는 많이 읽어보시면 어색한데 라고 느끼시면은 그게 대부분 정답입니다. 정답은 여전히 1번이다. 자, 그러면 7번으로 가겠습니다. 원가관리 회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안전한계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안전한계는 안전한계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손익분기점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거니까 결국 손익분기점을 알아야죠. 손익분기점은요, 이 고정비 회수에 쓰이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자, 0.4 곱하기 S. 매출액 중에 40% 남는 거예요. 공헌이익으로. 거기서 200을 빼고 0이 되는 거. 요게 손익분기점. 요 S 얼마냐? 500. 그래서 요게 500만 원이에요. 그럼 뭐 손익분기점도 500, 안전한계도 500만 원이죠. 전체 1000만 원 중에 안전한계는 무려 반을 차지하네요. 50%다. 3번이 답이었습니다. 안전한계율은 어려운 거 없다. 그쵸? 안전한계만 구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숫자가 깔끔하게 나와서 뭐 크게 뭐 계산 과정에서 복잡함은 없으셨을 겁니다. 넘어가자. 자, 그 다음으로 8번. 요 문제는 살짝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뭐만 계산하냐면 삼각비만 신경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8번 문제는 질문을 잘 보셔야 돼. 자, X1년도 포괄손익 계산서상 인식할 비용이래요. X1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때 생기는 비용을 다 데리고 와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막 모의고사 등에서 많이 봤던 타입이긴 한데 첫 줄에 보시면 연구비는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 3월 31일자에 종료된 개발 단계는 나눠봐야 돼요. 10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은 개발비래요. 그럼 나머지 60은 뭐예요? 60은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하죠? 이건 비용. 그래서 비용이 여기 또 있어요. 일단 90을 깔고 있어.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하게요? 93인가 보다. 왜? 또 뭐 개발비를 썼잖아. 그럼 또 상각을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상각비가 나오면 90보다 커야 되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일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 3만 원이 맞는지 확인시켜 주세요. 그럼 40만 원 가지고 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만 원에 잔존가가 없고요. 10년 동안 쓰시는데 저희 4월 1일부터 쓰기 시작한데 그러면 12분의 9다. 그렇죠? 요게 4분의 3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만 원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삼각비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93만 원. 여러분들이 요 3만 원을 잘 찾거든요. 뭔가 삼각을 해야 된다는 건 엄청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해서 그런지 안 까먹어요. 근데 요 3만 원이 답이 아니고 전체를 다 물어본 거라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다 다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 93만 원 하시고 다음 문제로 이동해 볼게요. 자, 9번. 요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냐면 저 이런 거 완성품 한 사람 나오면 이거 1, 2, 3, 4 다 풀면 뭐 시간이 여유 있으면 모르겠다. 지금 여기 뭐 이게 8번까지 너무 빨리 풀었어. 그래서 9번은 조금 신중하게 풀고 싶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푸는 요령이 좀 있죠. 저는 평균법만 구합니다. 평균법이랑 선입이랑 왜 다른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구할게요. 그러면 평균이 맞는지 먼저 점검을 해봅시다. 자, 재료는 초반에 들이붓고 가공은 한 만큼 들어간대요. 평균 갑시다. 자, 평균법은 어차피 기초와 착수가 그냥 다 섞인다. 골고루 나눠져서 들어갈 거니까 완성품도 그냥 이번 연도에 다 가공이 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500인데 1과 0.6입니다.
재료와 가공으로 나누어 개수 집계를 해볼게요. 1500, 1500, 500, 300. 그래서 재료는 2000개, 여기는 1800개입니다. 일단 1, 2번은 안 맞아요. 그죠? 1, 2번은 일단 틀렸고, 그럼 3, 4번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개수 차이 나는 게 요것 때문이에요.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 자, 기초 제공품이 여기는 1과 0.3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평균은 요걸 무시하고 선입은 요걸 고려하고, 그래서 딱 요거 곱한 개수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는 200 곱하기 100%니까는 딱 1800개여야 되고요. 자, 여기는 1800개에서 200단위 곱하기 0.3. 그러면 60개 빠진 숫자를 찾으시란 얘기니까 1740. 그럼 얼마예요? 정답은 3번밖에 없다. 그쵸? 물론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면 더 좋았을 텐데, 에이, 전 이렇게 푸는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선입선출법대로 풀어봐도 됩니다. 자, 선입은 특징이 기초와 단기 착수를 구분해서 환산량을 나누어 이렇게 완성량을 구분해야 되니까 제가 해설에는 아마 구분해서 풀어놨을 겁니다. 근데 해설은 여러분들이 정석적으로 많이 연습했던 방법이라서 이렇게 좀 시험에 적합한 방법으로 푸는 것도 있다라고 소개했어요. 정답은 3번. 그래서 환산량을 단순 집계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자, 종합원가도 무난하게 그냥 개수 물어보는 다행히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10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10번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는 이라고 물어봤네요. 제가 올해 감모평가 순실 나올 거라고 했죠. 근데 나온다 하면 어떤 거 물어볼 거라고 했어요. 수량이나 단가 찾는 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구분해 볼게요. 장부재고, 실사재고, 저가재고가 있다. 자, 장부재고는 1100개에다가 단위원가를 곱한 거고요. 여기는 1000개에다가 똑같은 단위원가를 곱한 겁니다. 자, 근데 감모손실이 5만원이래요. 그럼 우린 뭘 알 수 있을까요? 요 차이가 5만원이래. 100개에다가 단가가 얼마 곱해졌길래 차이가 나겠냐? 그러면 여기는 500원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또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500원보다 작아야 되겠죠. 순실현 가능 가치가. 왜? 평가 손실이 있잖아. 평가 손실이라는 얘기는 단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저는 2번. 그죠? 그래도 해볼게요. 자, 얘는 똑같은 1000개인데 둘 중에 낮은 단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생긴 요 차이가 4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들어가는 값이 어떻게 되냐? 자, 1000개 곱하기 500원 마이너스 x가 4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 차이가 40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번에 대한 이유는 차이를 낸 거고 우리는 요거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원이 아니고 40원의 차이를 발생시킨 요 단가는 460원이 돼야 된다. 자, 2번.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500원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으면 아마 순실현 가능가 찾을 때 약간 헤맬 수는 있었는데 500원이 여기서 생긴 차이라는 걸 눈치챘으면 아마 무난히 460원을 구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적합법 문제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가보죠. 요것도 우리 모의고사 때 많이 풀어봤잖아요. 잘 보셨겠지, 그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제는 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자산 총계 물어봤어. 자산은 부채랑 순자산 합계니까. 여기 물음표. 그럼 부채부터 써볼게요. 부채는 200만 원. 자, 근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순자산을 3개로 구분을 하죠. 순자산, 고정 순자산, 특정 순자산, 일반 순자산. 요거 얼마인지 합을 알면 이제 이거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고정인은 어떤 거라고 했냐면 요 자산이라는 거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차입한 게 있으면 그걸 빼서 넣어줘. 자,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게 90, 무형자산에 10을 투자했는데 요런 것들을 위해서 45를 차입했대요. 그래서 90이랑 10을 더한 값에서 45를 뺀 거. 요게 고정순자산. 우리 이거 모의고사 때 한 3번, 4번 한번 묶어봤어요. 그치?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55예요.
숫자도 비슷해요. 숫자도 맨날 45, 55, 65 이 중에 하나 내거든요. 55. 특정인은 저기 적립성 기금의 원금과 같이 어디다가 따로 쓰기 위해서 떼어놓은 돈을 특정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15. 1번도 저기 있잖아. 30. 그럼 순자산 얼마겠어요? 100. 그럼 200도 100도 아니고 300. 정답은 300을 찾아라. 2번이 답입니다. 문제 자체가 낯선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만 뭐 자산 총계로 바뀐 거지 순자산 찾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해서 고정이 나왔는지만 아시면 이 문제는 100을 구하는데 큰 리스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번 갈게요. 자, 우리 12번은 뭐예요? 정상개별원가 계산. 정상이 예정기계 가동시간이라고 해서 예정조업도를 물어봤어요. 자, 순서 한번 다시 적어보죠. 자, 예정 배부율은 제조 간접원가 예산이고요. 여기가 이제 예정 조업도 질문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 자, 두 번째 예정 배부액. 요거는 실제로 일한 조업도에다가 배부율만 1번을 빌린다고 했죠? 예정 배부율. 그리고 세 번째가 배부 차이. 이 문제는요, 탑다운이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지 뭐. 자, 배부 차이를 볼게요. 실제로 저희 60만 원이 발생했는데 15만 원 적게 뿌렸대요. 그럼 저는 75를 뿌린 거예요? 45를 뿌린 거예요? 45. 내가 15만 원 적게 뿌렸다는 거니까 여기가 45. 이해되시죠? 실제로 몇 시간이요? 나누기 쉽게 45,000시간을 주셨네요. 그러면 여기가 10이에요. 요것이 10이래요. 그러면 이게 50. 그럼 예정 조업도는 몇 시간? 5만 시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정상 개별도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그냥 굉장히 기본적인 바이브란 문제를 냈으니까 5만 시간을 잘 구하셨을 거고요. 이제 13번 갑니다. 아, 이거 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13번 요거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했냐면 분명히 얘기한 적 있어요. 모의고사 아니면 제가 예상 문제집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게 회계사에서 나오는 문제 타입인데 저 밑에 있는 거 당기순이익이랑 총포괄이익을 줄 때가 있다. 당기순이익이랑 기타 포괄손익을 합산한 게 총포괄손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총포괄이익만 넣으면 손익은 다 들어간 거. 요걸 냈다니까요. 어디서 봤나 봐. 그쵸? 그래서 요거는 총포괄이익만 넣으면 되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뿌듯한데. 그래서 총포괄이익만 넣으면 된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것만. 그래서 요 3만 원 요거를 잘 보셨을까? 나머지 자본 총계는 무난한 거. 자본이 어떻게 증감하는지 한번 볼게요. 기초 자본은 300만 원이었어요. 자, 요거 300만 원. 자, 근데 현금 배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줄죠, 뭐. 현금 배당은 마이너스 10.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겹치는 거예요. 10만 원 주겠다고 약속하고 10만 원 준 거니까 결국 10만 원. 그 다음에 뭐 이익준비금 적립은 영역 없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하셨네. 100주를 800원에 발행하면 얼마 들어와요? 8만 원. 액면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또 사고 팔아요. 자기 주식을 7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21,000원 빼야 되겠다. 자기 주식을 20주를 얼마에 매각했냐면 750원. 그러면 플러스로는 15,000원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저거예요. 여러분들 10만 원도 넣고 3만 원도 넣으면 똑같은 거 두 번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랑 마이너스 7만 원이 돼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마이너스 7만 원 하지 말고 그냥 토탈 3만 원을 넣으시면 완성.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이죠. 300만 4천 원이에요. 2번. 그래서 요거 보고 엄청 뿌듯했다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총포괄이익을 알려주길 잘했어 라고 저는 생각했던 건데 제 기대감만큼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14번으로 갈게요. 요 문제도 다 좋아요. 문제 푸는 과정이 문제는 없는데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1년도와 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 영향. 이번 연도는 다 이걸로만 물어보셨더라고. 우리 예전 공무원 시험은 손상 차손만 물어보든가 환입액만 물어보든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걸 다 물어봤기 때문에 놓치는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14번은 뭐예요? 우리 원가 모형의 손상과 환입이에요.
이 문제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원가 모형의 손상과 환입은 그냥 나와요. 1년 동안에 7급, 9급을 우리가 한 3, 4번 보죠. 그쵸? 회계학을. 그럼 그 중에 무조건 하나 나오는 게 원가 모형의 손상과 환입이에요. 자, 그림은 뭐 나도 모르게 그리고 있을걸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0년 정액법이래요. 그러면 탁탁 끊어놓고 2년 말에 올라오는 거니까 1년 말에 떨어지고 2년 말에 올라오시네. 자, 10년 정액법이면 매년 10만 원씩 내려갔을 거니까 이렇게 원래대로였으면 장부 금액은 이랬을 것이다. 근데 1년 말에 내려감 63만 원까지. 그래서 얼마가 떨어졌니? 요것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물어봤거든요. 떨어진 값만 물어보면은 이게 27만 원 내려갔어요. 그죠? 27만 원 감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비용이랑 요 손상을 둘 다 물어보는 거. 그래서 37만 원 감소.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부터 전진해요. 63만 원 가지고 9로 나눠볼게요. 그럼 7만 원에 감가상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점을 찍은 게 얼마가 되냐면 56만 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죠. 대신 88까지 못 가고 한도가 80이라서 요만큼 올리는 것을 환입액. 환입액은 당기손익의 회복이라서 플러스입니다. 얼마가 올랐어요? 24만 원? 요것만 물어봤었는데요. 이게 감가상각을 하고 올린 거잖아요. 요거 두 개 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얼마 증가? 17만 원 증가. 정답은 3번이다. 3번. 그래서 질문이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풀이 과정은 똑같다. 이 풀이 과정이 여러분 눈에 너무 익지 않아요? 과정은 똑같은데 질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소개한 기억이 전 있어요. 이것만 연습하지 말고 요거 두 개를 다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요 질문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서 요거까지 다 포함을 시켰었으면 좋았겠다. 정답은 3번. 자꾸 단수리가 길어지죠.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해서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5번. 더 남긴 했는데 15번 문제는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는 요 문제랑 요게 마지막 문제네요. 뒤에 표준원가가 하나 더 있다. 그쵸?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15번 문제는 제조업의 원가 흐름 문제네요. 매출액 구하래요. 매출액을 물어봤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뭘 찾아야지 매출액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봤더니 매출 총 이익률이 있어요. 매출 총 이익률이 60%면 매출 원가율은 40%예요. 그러면 매출 원가를 알면 매출액 중에 40%가 매출 원가니까 역으로도 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매출 원가 찾아라. 자, 재고가 나왔고 기초와 기말에 우리는 모든 금액이 지시되면 차익만 넣는 거죠. 2,000원. 매입액은 만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여기가 2,000원 더 크죠? 그 다음에 가공원가 2만원. 기초 제품이 만원 더 커요. 그러면 다 했어요. 여기가 매출원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딱 요거 더해보시면 4만원이에요. 정답 1번. 큰일 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그쵸? 1번은 답이 아니죠. 매출 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 매출액을 물어봤으니까. 4만 원은 전체 매출액 중에 40%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매출액은 얼마? 10만 원. 답은 3번. 이런 게 이제 두고두고 후회되는 거예요. 잘 풀었는데 4만 원까지를 모르면 아예 마음이라도 덜 아픈데 4만 원을 잘 구하고 10만 원을 답으로 선택 안 하면 진짜 아까운 거예요. 정답이 매출액이라서 3번. 자, 16번 갑시다. 이 문제도요. 잘 읽어보시면 되게 생소한 문제 아니에요. 자, 보시면 50만 원을 고객님한테 대가로 받기로 했대요. 50만 원 받기로 했다는 거야. 보니까 그 안에는 설치 용역 수수료도 있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 샀을 때 물건도 사고 설치하는 것도 같이 해서 5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50만 원에 할 일이 몇 개예요?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 물건도 주고 설치도 해주는 서비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니까 50만 원을 두 가지로 나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계장치를 주고 설치도 해주기로 하고 50인데요. 자, 50 중에 설치의 몫은 5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기계장치를 넘겨주는 거예요. 물건 주면 끝. 그래서 기계장치는 언제 줬냐면 벌써 다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45만 원에 대해서는 일 끝냈음, 수행 의무 이행.
이거 다 수익이에요. 기계를 주면 수익 잡죠. 제가 아이패드를 주면 애플은 매출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건 어떻게? 5만 원은 냉큼 수익 잡아요. 일을 해줘야 수익이 잡아요. 그래서 설치 용역은 기간에 걸쳐 가는 거라 진행률만큼 처리하면 되죠. 이번 연도에는 40%의 일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2만 원을 잡는 건 문제 없음. 올해 인식할 수익은 47만 원.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 그냥 이제 수행 의무를 이행하고 그걸 언제 이제 수익을 잡느냐 그걸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17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오랜만에 영어권 문제가 나왔네요. 영어권은 다른 회사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인수할 때는 장부가로 산다, 공정가로 산다. 공정가. 친절하게 합계도 줬어요. 합계도. 얼마나 나이스해요. 그쵸? 54,000원이다가 우리는 부채까지 다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54,000원에서 7,000원은 어차피 제가 인수해 갈 부채니까 요만큼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얼만가? 자, 계산을 좀 해보시면 이게 순자산 공정가치가 47,000원짜리 회사예요. 저 얼마 주고 샀죠? 6만 원. 나 바보 아님. 6만 원인데 왜 47,000원짜리를 6만 원 주고 샀나? 그 회사에 뭔가 보이지 않는 노하우, 가치들이 숨어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영업권이 13,000원이다. 3번. 자, 그러면 18번으로 갑시다. 제가 올해 봤던 요 지방직 문제 중에서 그래도 요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 표준원가예요.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재료 원가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거. 우리 가격 차이는 구입할 때 분리할 수도 있고 사용하면서 같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쟤는 가격 차이가 구입 가격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 또 표준 나오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 분리점. 오른쪽 왼쪽 분리점. 그거를 지켜주시면 오른쪽은요. 실제 생산량의 표표. 여기는 표표가 들어가잖아요. 표준 수량, 표준 가격. 그리고 왼쪽은 실실이, 그쵸? 실제 발생. 3,000원은 실제 수량, 실제 가격. 그래서 가운데 친구는 실표. 수량은 요거를 쓰고 가격만 다르게. 그쵸? 그래서 가격 차이, 수량 차이가 된다. 가격만 다르게. 요거는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쭉 쓰는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그냥 오른쪽 왼쪽 분리점만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넣어 봅시다. 여기가 30원이래요. 실제 가격이 나와 있죠. 그럼 우리 몇 킬로그램 쓰신 건가? 100kg 쓰셨나 보다. 그쵸? 100kg. 그래서 100kg이 실제 수량으로 나왔고요. 여기가 100kg이에요. 근데 가격은 1,000원이 유리하대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100kg, 1,000원이랑 여기 100이랑 겹치죠. 100은 같이 쓰는 거니까 나눠보시면 딱 1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표준 가격은 40원이어야 된다. 그럼 거의 다 왔네요. 물어보는 게 뭔가? 요거구나. 자, 그러면 여기는 또 800원이 유리하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값이 4,800원이어야 돼요. 모르는 게 뭐예요? 요게 10이고 이게 40인 것도 아는데요. 그럼 약분해 보면은 결국 12개? 12개. 그래서 정답은 12개다. 제가 표준은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친구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준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규칙을 그대로 따라 주셔야 돼. 그러다 보면 뭐야? 어디가 질문이야? 저도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겠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9번, 20번 두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19번 문제는 요건 조금 어려웠어요. 요거 19번 문제는 약간의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X2년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요 질문이 리스크야.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요 문제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상환 손익 물어보는 것 같죠? 맞아요. 자, 보시면 한국이 사채를 발행했고요. 1년 말에 장부 금액이 95,000원인데 한 해 더 지나고 나서 헤어져. 그럼 한 해 더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X2년 말에 장부 금액부터 구해봅시다. 자, X2년도 말이 되면 95,000원이었다가 시간이 1년 더 흘렀기 때문에 10%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죠.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8,000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현재 장부 금액은 96,500원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온 거예요. 96,500원짜리를 98,000원에 상환했어요. 빚쟁이가 내 빚이 96,500원인데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빚을 없앤 겁니다.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상환 손실은 잘 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환 손실은 1,500원입니다. 근데 답이 없어. 여기 1,500원 감소 없길 다행인 거예요. 1,500원 감소했으면 바로 골랐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이자 비용. 1년이 지난 뒤에 조기 상환했으니까 95,000원 곱하기 10%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그 발생이 다 된 그 사채를 정리하면서도 일부 손해가 더 있었다. 그래서 9,500원의 이자 비용과 1,500원의 손실을 더해야 되는 문제예요. 11,000원 감소. 그래서 그러니까 상환 손실은 잘 구했는데 상환 손실만 답을 고르시면 안 되고 요 이자 비용이라는 것을 먼저 선행으로 하셨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그런 문제를 봤습니다. 자, 이제 20번. 올해 20번 문제도 정보회계가 나왔네요. 정보회계는 2문제 정도 낸다라고 했으면서 이번에 또 3문제를 내셨네. 자, 마지막 우리 20번 문제도요. 자산부채 평가입니다. 요것도 읽어볼게요. 옳지 않은 건데요. 답은 1번이죠. 우리 지자체인데 회계 실체간 재산이간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A 부서에서 B라는 부서로 이제 이동시키고 요런 거면서 자산 부채가 이동을 하는 거죠. 자산인데 무상거래, 유상거래를 가르는 건 국가는 그렇고 여기는 정보회계 중에서도 지자체는 유무상거래를 불문하고 장부가액을 씁니다. 그래서 가르지 않는다는 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지자체에 관한 규칙상에서 나열된 내용과는 안 맞습니다. 자, 1번은 틀렸고 2번은 뭐냐면 자산이 급격히 진부화가 되면 가액을 떨어뜨려라 이겁니다. 장기 연물은 뭐예요? 나누어서 길게 낸다 이거죠. 그럼 현재 가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현재 가치 평가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발 상황. 여기 이제 재무회계 기준으로는 우발 자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발 자산, 우발 부채 같은 거. 그래서 확정된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 이런 거는 본문에 안 쓰고요. 주석으로 표시하는 거 맞습니다. 요것도 다 내용상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고 1번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정부랑 그 국가가 다른 부분 중에 해서 요거 유무상을 가르는 건 국가고 가르지 않는 게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1번을 답으로 고르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20문제를 조금 빨리 풀었네요. 그쵸? 제가 뭐 문제를 풀면서도 얘기 드렸듯이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는 늘 많이 보았던 그런 무난한 타입으로 냈는데 이게 관심도가 중요하거든요. 집중력. 그래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문제 해설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조금 빨리 설명드리느라고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4년 9급 지방직 회계학 해설 및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